자, 이어서 이제 주택임대차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자, 기본서는 이제 500페이지네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5개 합니다. 5개. 5개 뭐예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집합, 가등기담보, 부동산 실명법. 여기서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법, 자, 어제도 우리가 공시하면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2차와 연관됩니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법은 민법의 6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차와 연관된다. 주택상가는 중개사법, 부동산 실명법도 중개사법에 나오잖아. 실무에 나온다, 실무에. 그리고 지금 집합건물은 등기법에 나오고 또 별도로. 그러니까 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습니다. 왜? 이 특별법은 특별하니까 일단 시험 문제 보면 지문이 길어요. 예, 그래서 읽기가 싫은데 그거만 넘기면 돼. 자, 그럼 먼저 다시 정리하고 7번 봐요. 주택. 자, 적용범위 봐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주거용 건물 전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하면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일부가 주거 외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세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의, 전세금 주고 뭐까지 해야 전세권이 됩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돼. 전세권이 되려면 물건. 이 등기하려면 이게 뭐라고? 임대차입니다. 이게. 거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전세권이 되려면 세 가지 뭐가 돼야 돼? 합의, 전세금, 등기. 그 다음에 일시사용이 명백한데도 이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사용 줄 거 봐요. 여름철 휴가기간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빌렸다. 입법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법인, 원래는 여러분 주택은 법인이 안 돼. 사람이 사는 곳이야. 상가는 법인도 되고 상가 건물은 안 되는데 일정한 법인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어디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요 3놈만 되는 거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봐요. 그러면 여러분 주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지금 공부하는 대항력인 주주, 그리고 보증금 매수인 확정일자 우선변제, 그리고 소액 여기 바뀐 거, 요거 이제 금액이 올라갔죠. 조금씩 1,500 올라가고 여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개정안도 적어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이거는 3월 말에 바뀐 거잖아요. 금액. 자, 계약갱신 요구. 자, 다시 봐요. 자, 대항력이 뭡니까? 이제 기본서를 보시는 분은 대항력은 503. 몇 페이지? 자, 503에 보시면 7번 봐요. 이 대항력권은 주주입니다. 주주. 앞에 주가 뭐야? 뒤에 주는 주민등록, 다른 말로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주주를 갖추면 다음날, 이 길이 뭐라고? 다음날 0시. 다른 말로 하면 그날 오후 12시. 24시 말이에요. 다음날 0시와 똑같은 게 뭐야? 전날 24시하고 똑같잖아. 다음날이 이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권을 갖춘다는 게 무슨 말이다? 칠판. 임차주택의 누구는? 양수인이 누구야? 그 주택을 샀다든지 경매받았다든지 상속받은 이자들이 양수인이야. 그 사람 누구 지위? 주인 지위를 성계하러 본다. 그래서 주인이 책임지든 그대로 양수인이 책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주택 양수인과의 성계에서 1번. 임차주택 양수인은 아까 읽었죠? 임대인 지위를 성계로 보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 넘어온다?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그에 따른 종전 임대인은 채무를 면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봐요. 갑을병에 있다.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1번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두 번째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요 놈이 뭐? 보증금 책임지는 거야. 원래 주인은 벗어난다. 원래 주인은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배야 임차인이 뭐 제기하면 줄 거?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주인도 책임이 있다. 이게 이의제기가 뭔가 하면 임차인이 봐요. 이 병하고 나는 못 살겠다. 원수다 원수. 그러면 주인 책임진다. 자, 두 번째.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났답니다. 어제 끝났어. 날짜는 약속한 날짜는 끝났대도 그래도 뭐 받기까지는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뭐라고? 임대차는 존속으로 봅니다. 다시 현재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뭐? 존속.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에 대한 관계? 제3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해봐요. 주택 임차인이 뭘 갖췄어? 대항 요건이 뭐예요? 두 개. 주주. 여러분, 이 대항 요건에는 확정일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헷갈리면 안 돼. 확정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가 중요한 거야. 대항 요건만 갖추면 선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을 못 가집니다. 자, 7번 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1번에 저당이 있고 두 번째 주주를 갖췄다는 거야. 순서가.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주 앞에 이런 선순위를 우리는 앞으로 똥차라 부르는 거야. 뭐라고? 똥차가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봐요. 우리가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언니가 결혼하지 않으면 동생이 남자친구 있어도 결혼 안 시켰어. 일부러. 언니 먼저 보내려고. 똥차 미리 내려고. 요즘은 먼저 가는 놈이 언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1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2번 그 주택 임차인이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 줄 거야 되겠네.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라. 7판 이렇게 돼야 돼요. 1번 주주가 되고 그리고 2번에만 저당이 있든 뭐든 돼야 돼. 이래 돼야 뭐가 있다. 최선순위 저당보다 빨라야 된다. 어디서 이거 많이 봤죠 우리가? 어디서 봤어 이거? 저당권 하면서 봤잖아. 저당권 하면서 봐요. 그거 요거예요 요거. 그 다 연결된데도 갔다 올라면 여러분 산을 넘어야 돼. 길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제3취득자 앞에 여기 있네. 봐요. 1번 저당 2번 전세. 전세가 이런 거야. 지상권 전세권 뭐라고 요거?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뭐 세 개 적은 놈. 등기한 놈. 주주한 놈. 상사인 놈 이런 거잖아. 요놈은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살고 대항력 있고 뒤면 대항력 없다 뒤진다 했잖아. 거기 그대로 설명한 거 이거. 거기 그거 있는 거야. 자, 어느 부동산에 이런 순위로 권리가 있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요 놈이 경매집은 어떤 요 놈이 어떤 저당권은 뭐라고? 최선 순위부터 모두 소멸하고 저당권자들은 순위에 따라 우선면제 받고 그자가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요놈들은 최선 순위 저당보다 빨라야 살고 뒤면 없다. 여기는 저당이 먼저잖아. 대항력이 없는 거야. 똑같잖아. 주주가. 똑같습니다. 새 놈. 특히 지상권 잘 안 물어봐. 전세권 아니면 지금 궁금한 대항력 갖춘 임차권. 등기한 임차권을 해도 되고 주주 갖춘. 상관은 상사 갖춘 임차권.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새겨야 돼. 자, 그래서 이 선순위 저당이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야. 그럼 대항력이 있으려면
최상순위 저당보다 빨라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빨라야 된다. 늦으면 안 돼요. 앞에 동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주주야 주주. 그리고 다음날 0시야. 그럼 칠판. 요 두 개를 갖춘 주주를 갖춘 다음날 0시야. 그러면 한 놈은 4월 18일 갖추고 한 놈은 4월 17일 갖추었어. 요거 날짜가 달라. 그럼 언제야? 4월 10 인도는 이사를 하루 늦게 하고 주민등록 하루 빨리 했대도 그럼 언제야? 이 길 0시면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이야. 아시겠어요? 뭐를 갖춘 다음 날?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아, 이거 처음 설명했나? 직굴 0시입니다. 자, 이제 보증금 회수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야. 지금까지는 대항력했고 이제 뭐? 봐요. 경매 공배시 보증금 회수하려면 뭘 갖추고 일단 대항력을 뭐야 아까? 주주를 갖추고 거기에 뭐까지 추가? 확정. 요 날짜로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그러면 7번 봐요. 주주만 갖출 수도 있고 주주 뭐? 확을 갖출 수 있잖아. 그러면 대항력 물으면 뭐까지 생각해야 돼? 주주. 요까지는 대항력이야. 확정일자 하면 우선 변제. 이걸 딱 잘라야 돼. 우선 변제를 물어봤는데 확정일자가 안 들어오면 확 틀린다. 대항력은 뭐라고? 주주인데 대항력금 물어봤는데 확정일자를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5월달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늦다. 조미료 검은도 등록하고 갔는데 5월달부터 온대. 그런데 내일부터 오래 했지. 책이 많대 집에. 그러니까 5월달 오는 거예요. 집에 책이 많다 소리만 하더라. 공부했다는 말 안 하고. 재밌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대항력권은 주주다. 근데 문제는 확정일자 순으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데 문제는 요 놈이 전제가 돼야 돼. 주주는 안 갖추고 확정을 먼저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제가 하는 말은 확정일자는 그날 즉시 주는데 우선 변제권의 이란 권리를 주주는 다음날 0시잖아. 확정일자는 그냥 줘. 그런데 전제 조건이 주주가 전제가 돼야 돼. 그럼 날짜 계산해 볼까 또?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4월 18일, 4월 17일, 확정은 4월 18일 했다 가정하자. 그럼 우선 변제는 언제 생겨? 물으면. 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했다. 19일 0시지. 요놈은 18일이지만 두 개가 갖춰져야 된다 했잖아, 성들로. 예. 예,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야. 예.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예. 대항력권을 갖춰도, 봐요. 주주를 갖춰도 뭘 못 받으면, 확정을 못 받으면, 대항력은 변론으로 하고, 우선 변제는 없다. 왜?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 준다 했잖아. 그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란 티켓을 주는 티켓이야. 원웨이 티켓. 우리 어릴 때. 그 노래 아나? 야, 그럼 우리하고 세대 비슷한데? 언니들 때 말해서. 참, 그거 가지고 춤추를 많이 그래, 이거.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다. 이 말인 거야, 1번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재밌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 그리고 확정일자가 뒤에야. 그러면 안분배 해당합니다. 요거 또 저거, 이 확정일자가 저당권도 똑같아. 저당권 앞에가 압류가 있고 선순위.
저당이 되면 둘 다 안분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확정일자 받은 놈이 뭐 받으려면, 돈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 여러분이 경매가 들어오면 그 이제 조사관이 조사하러 나와. 당신이 세입자입니까? 그럼 채권 신고하고 뭐 해라? 보증금 신고하고 확정일 배당 요구해라. 그래, 거기 날라옵니다, 집으로.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거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고, 여기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집을 경매받았어. 그럼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명도 확인서를 줘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임차인은 법원 가서 보증을 받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명도 확인서를 줄 때 짐을 빼야 돼. 명도가 짐 빼는 거잖아. 그때 여러분이 뭐 확인서 주면 이사비 좀 줘야 돼. 그때 그 임차인은 그거 가지고 어디 간다? 법원 가서 돈 받아갑니다. 경매해보면. 자, 뒤에 거는 크게 뭐 실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확정일자 순으로 우선 변제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일자 늦으면 그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 7번 봐요. 어느 부동산에 1번 저당이 있어서 실제 문제입니다. 2번에 주주를 갖추었어. A를 하고 임차인이 B야. 3순위 또 다른 저당권자가 C가 있었어. 근데 네 번째로 요놈이 확정일자를 갖춘 거예요. 경매가 되었다. 읽으면 이래 돼. 저당이 있는데 세를 더 가서 임차를 해서 주주 갖추고 또 다른 저당이 들어오고 확정은 요 3순위 저당 다음에 받았다. 이러 나옵니다. 문제가. 그럼 3줄, 4줄 되겠지. 자, 경매가 되었다. 이 대항력이 있나 없나 물어봐. 주주 갖춘 B,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경매되면? 없다. 있다? 있다는 분. 앞에 똥차 있으면 없다 했잖아. 죄송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저당보다 빨라야 된다 했잖아. 대항력 없다. 조금 전에 설명하고 이해 왔는데도, 아까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도, 거기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 처음에는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는 거야. 돌아버리지. 그 단계만 넘어가면 돼. 다시. 왜 대항력이 없다고? 똥차 있다. 선순위 이런 거 어려우면 앞에 누가 있다. 대항력 없어요. 그럼 소멸합니다, 이거. 대항력 없다는 임차권이 소멸한다와 같은 말이야. 그럼 이제 우선 변제는 받아, 못 받아? 받는다. 뭐가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순위가 이상하다면 늦다는 거야. 순위가 누구야 먼저? A, C. 그 다음에 뭐? 확정이 늦으니까 순위가 늦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늦게 받아. 실익이 없겠지.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 요래 되면 어찌 돼?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 대항력 없으니까 방 빼야 되고 새로운 놈에게 돈 못 요구하면 안 되고 받으려면 A 받고 C 받고 받으면 못 받을 확률이 조금 받든지 일부. 그래도 대항력이 없으니까 방 빼야 돼. 이럴 때 임차인이 힘들겠지. 최소한 임차인이 뭐나 해야 돼? 확정일자를. 이때는 갖춰놔야 어떻게 돼? 1위 갖춰다. 문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돼? 역시 대항력은 없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돼? A 받고 B 받고 C잖아. 이자보다 빠르잖아. 확정일자. 주주도 빠르고. 그래서 아까 봐요. 확정일자로 우선을 주는데 주주가 전제돼야 된다 했잖아. 그럼 또 문제를 바꿔볼까? 이 놈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 또 저당이 들어오고 이 놈이 대항력은 나중에 갖췄네. 질문. 경매됐다. 요 임차권 소멸 아니면 대항력이 있다.
소멸하죠. 아까 똑같잖아. 넣었잖아. 두 개나 있네, 위에. 똥차가 2명 있네. 대항력 없습니다. 자, 확정일자가 됐으니까 우선 변제는 받지.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순서 어떻게 돼? A, C야? B가 없고 C고 그 다음 뭐야? U가 여기 넣었잖아. 확정은 빨라도 쓸모없다. 여기 전제가 돼야 된다 했잖아. 주주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만 알면 경매 권리 분석하는데 쉽다. 막. 여러분이 이제 경매부 도사된다, 좀이다. 500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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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번이라는 것은 A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C가 그 이순이 C지, 어찌 그랬잖아. A 받고 C 받고 B. 예, 예. 대항력이 뭔가 하면 안 쫓겨나고 예, 살 수 있고 끝나고 나서 새로운 놈에게 새로운 경락인에 돈 받아가는 게 대항력이 있는 거고 없다면 2개 다 없는 거야. 존속기간이 있어도 나가야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돈도 못 받고 원래 주인에게 가야 되는 거야. 대항력은 예. 그렇지. 그렇죠. 아니죠. 대항력 있는 거는 이거야. 대항력만 있으면 2개야. 자, 그림 바꿉니다. 1번 주주야. 그리고 저당이 100개 있든 없든 대항력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 기간까지 살고 끝나고 나서 보전금을 누구한테 받아? 새로운 주인에게, 경락인에게. 2개. 살고 존속기간까지. 끝나고 나서 누구한테 보전금 받아? 법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인에게 받아요. 그게 대항력이 있는 거야. 그거는 별도로 내고 또 이놈 책임지는 거야. 역으로 하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놈이 있으면 내가 경락 때문에 5억 정원해서 5억은 법원에 내고 요걸 다시 인수해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경락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돈을 더 받는 거야. 그럼 즉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면 그 경락인은 5억은 법원에 나중에 기간 끝나면 1억은 임차인에게 다시 물어줘야 돼. 토탈 6억이 사는 거야. 그렇지. 대항력만 있으면 확정일자 없어도 돼. 확정일자는 법원에 가서 받는 거야. 이걸 우선면제를. 그럼 대항력만 최소 있으면 법원에 가서 돈은 못 받지만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에게 받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 또 대항력 있으면 기간까지 안 나가도 된대도 2개라도 2개. 살고 돈도 받는다. 끝. 대항력 없으면 2개 다 없는 거야. 빵빼 돈도 새로운 주인에게 못 받고 그때 이제 확정이라도 갖추면 법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우선면제권으로 확을 갖춰야 거기 늦으니까 우선면제 순위가 늦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좋은 질문 했어요. 1,000원 받아야 되겠네. 그럼 2,000원. 예. 요 사람이 예. 예. 이제 대항력 없다며 2번이면. 그걸 2순위를 했다며. 그럼 대항력 없잖아. 첫 번째 뭐 따져야 되냐면 주주 가지고 대항력을 먼저 따져야 돼. 대항력이 없으면 더 이상 그럼 1순위 돼야지. 예. 아니 1번 저당이 있으면 2번에 주주 갖추어도 대항력 없다. 끝. 그래. 그걸 생각해야 돼 먼저. 그래서 아까 최선수로도 빨라야 되는 거야. 위에 똥차 있으면 주주 갖춰도 경매에서는 대항력 없다.
그렇게 이렇게 헷갈린 거야. 주주 갖추면 다음날 10시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주만 갖추면 되는 값이네? 아니다. 경매공매에서는 그게 이제 매매로 갈 때는 대항력이 있어도 오매를 분석하면 매매로 당할 때는 주주가 3번이도 4번이도 상관없어. 근데 경매공매 갈 때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를 갖추어도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른 주주가 대항력 있는 주주야.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줘야 돼. 이거 잠시 이해돼요?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저당이 있으면 주주 갖추어도 경매 공매에서 나가리. 예.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대항력이. 근데 다시 2순위로 주주 갖춰도 매매로 바뀔 때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경매될 때는 최선순위 말소 권리를 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주 갖춰도 경매에서는 2순위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 이 집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 처음 하면 이게 헷갈린다. 그죠? 경매도 한 번 안 해보고 막 이러면 지금 뭐 예. 경매 해봤어요? 또 농협에 있으니까 쉽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딱 정리하자. 주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 했는데, 경매나 공매시는 뭐 해야 돼? 누구보다도, 요런보다도 먼저 갖추는 게 대항력이 있는 거다. 그걸 딱 먼저 생각해야 돼.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자, 쭉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제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게 확정일자 여건 우선 면제. 이제 최우선입니다. 그럼 질판 봐요. 여기서 봐요. 요 놈은 주주를 갖추고 확정일자 갖춰도 어떻게 돼? 대항력이 없고 요 그림에서는 우선 변제 순위도 어떻게 돼? 3순위였잖아 아까. 자, 여러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는 있긴 있는데 순위가 어디로 가? A, C, B였잖아. 3번이야. 그러면 이 임차인 보호가 또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야?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다른 말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우선이 아니야. 최우선 변제권 하나 더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을 뭐라 불러? 보증금 중 일정. 7번. 앞에 요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인 5,500이야. 여기 바뀐 거야 지금. 작년까지는 1억 5천이면 5천을 준 거야. 앞에가 1,500 오르고 뒤에는 500 올랐어. 그러고 그래 3분의 1쯤 됩니까? 다 뒤에 거는 33% 3분의 1을 생각하면 돼. 느낌이. 요놈은 어떻게 하는지 봐요. 이 소액 임차인 요놈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뭐만 갖추면 이거 대항력권 뭐야? 주주만 갖추면 되는 거야. 또 여기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 확정일자는 어디에만 쓰인다? 우선 변제에만. 대항력 요건에도 확정이 없고 여기 소액 다른 말로 최우선 변제에도 확정일자 필요 없고 대항력 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갖추면 된다. 그리고 주택가 2분의 1이고 밑에 일정한 이 금액 서울 같으면 1억 6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 그 중에서 얼마를 준다고? 5,500을 칠판 봐요. 자, 요리 되면 5번, 6번, 7번 주주만 갖추면 D, 주주만 갖추면 E, 상관없이 어디로 가? 0순위로 가서 주는 게 이게 최우선이야. 요놈도 0순위, 요놈도 0순위. 그게 뭐라고? 최우선. 뭘 갖춰야 돼? 언제까지? 주주. 여기 또 요건이 돼야 돼. 서울 같으면, 자, 우리 이제 광역시는 얼마라고? 8,500만이면 얼마? 2,800을 줍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 같은 데는 얼마? 7,500만 이하면 2,500을 주는 거예요. 여기 올해 바뀐 거래도 3월 말인가? 저번 달에.
고쳐야 돼. 금액은 우리 민법에는 안 물어보고 중개사법에서 물어볼 수 있어. 그런데 또 여러분 실무 가면 조심해야 될 게, 요 금액이 현재가 아니고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그 날짜, 그 해의 금액이야. 그럼 저당권이 이거 올해 받게 됐잖아. 2023년에 저당권이 여러분이 실무 가서 요거 볼 레이는 없어. 몇 년 지나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당권이 2020년이다. 20년 1월달 돼 있다. 그럼 2020년 1월달에 채워서 그 표를 봐야 돼. 이게 자꾸 바뀌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뭐 몰라도 되고요. 근데 쓸모없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실무 가서는 중요해. 경매할 때는. 이게 자꾸만 변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서브 노트도 바꿔야 됩니다. 왜? 3월 말에 바뀌어서 그래 이게. 요약집에는 다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개정안이 뭔가 하면 요건 아직 확정은 안 됐어. 국회에서. 본회의만 통과 안 됐어 지금. 그래서 봐요. 임대차를 맺을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했다. 빌라 그거야. 이 건장 되어 있으니까 부자인 줄 알아. 개털이야. 그래서 임대인 정보는, 자, 1번. 임대차를 맺을 때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몇 순위?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 증명을 제시하도록 보겠다. 이 친구 진짜 건물만 딸라가져 있는지 아니면 속이 빈 깡통인지 이거 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각종 열람에 관한 동의해 주어 임차인이 정보 확인도를 함으로써 이걸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오케이 해주면 임차인이 직접 해라 이거예요. 임대인도 바쁘니까 못하면. 그래서 임대인 정보를 제시해야 돼요.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쏘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좀 이따 배웁니다. 요거 임차권 등기 있잖아 이거. 요걸 어떻게 해라? 빨리 하도록 신속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격려하도록 빠르게 해라. 그건 요거. 아까 말한 요거 하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입니다. 크기 두 개. 들으면 돼, 이거는. 크기. 자,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원래는 봐요. 7번. 주택과 상가 중에서 저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는 옛날부터 있었어. 주택이 저번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새롭게 들어왔어. 2년 됐지. 이거. 자, 요거는 자, 기간이 끝나기 6월에서 1월이야, 2월 전까지야. 2월 전까지. 누가? 임차인이 요구합니다. 딱 한 번이야. 1회야. 몇 년? 2년.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임대차가 2년마다 한 바퀴 돌았는데 계약갱신 요구 때문에 이사를 안 하는 거야. 4년 동안 사니까. 그래서 중개사가 먹을 게 없어졌어. 어쩌나? 그래 지금 중개사가 실무가 안 되는 게 이제 4년 터울 다 돼가. 요거 시행된 지. 그럼 이제 돌 거야. 참고하시고. 그래서 1회 2년밖에 안 돼. 그러면 원래 2년. 1회 행사하니까 2년이니까 토탈 4년. 그런데 임차인이 몇 기 차임을 안 준다든지 2기. 이때는 안 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봐요. 임대인 가로르고 직계 좀비속이 포함해서 자기들이 그 주택에 삽니다. 실제 거주. 이거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상관없다. 거절 사유, 임차인이 요구할 때 주인이 거절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실제 거주 목적은 상가 건물에는 없고 상가에 사는 게 아니잖아.
주택에만 있는데 애가 결혼합니다. 이런 거야. 거기 직계 비속. 비속이 누구야? 자, 존속은 부에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갱신 요구했을 때 차인가 보전금을 20분의 1이 5%입니다.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보전 등고 해지. 몇 개월 지나면 끝나? 그럼 이제 봐요. 원래 2년 있다가 최단 처음에 계약이 되면 2년까지 살 수 있는데도 갱신 요구로 언제든지 말 수 있어 임차인만. 그럼 몇 개월 지나면 끝나? 3개월. 그 정도로 임차인이 좋은 거야. 자, 여기 요겁니다. 7번. 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 한다 해놓고 그래서 거절했어. 세입자 나갔어. 알고 보니까 다시 세를 준 거야. 나쁜 놈이지. 무슨 이해돼요? 그럼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실제 거주 목적이라 해놓고 거절해서 임차인이 나갔는데 실제 거주가 아니고 다른 놈에게 세를 주는 거야. 그럼 주인이 손해배상 합니다. 첫 번째, 거절 당시 월차임 석 달. 월이 100만 원이면 석 달이 얼마야? 300. 그 금액과 자, 요놈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거야. 그러면 얻은 월 환상 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상 월차임 차액의 몇 년분? 2년. 쉽게 말해서 원래는 100이었어. 근데 세를 새로운 놈에게 130을 줬어. 차이가 얼마에 간다라면 30. 그 30만 원 몇 년분? 2년. 그럼 곱하기 마음대기 24개월 하면 되잖아. 2년이니까. 그 중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그렇게 돈 물어줘라 돼 있어요. 재밌습니다. 큰 거 말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7번) 봐요. 자, 요거는 아까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요거요. 자,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요거. 임차인이 대항력 가출하면 등기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되는데 요거. 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라고? 거기 임차권 등기명령 한다 했잖아. 그 설명입니다.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자, 기간 끝나고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갱료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쭉 보면. 그래서 점유를 상실해도 이전 유지된다. 자, 그 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는 뭐라 한다고? 촉탁이라 했잖아요. 그 촉탁. 그리고 그 등기가 돼 있는 집에 새로 왔어. 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면제는 있다. 아니 어리란 놈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사 갔어. 그 집에 병이라는 놈이 새로 들어왔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은 없지만 우선은 있다. 자, 등기명령제도 촉탁이다. 그 민법에서 또 이거 뭐 물어봐 이거. 자,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임차권 말소하고 보증금 마련이 동시입니까 물어보잖아. 동시야 동시가 아니야? 아니죠. 거기 나온다 이게. 그리고 등기법에서는 촉탁을 받아서 등기관이 뭘 받았어? 촉탁. 근데 미등기야. 어떻게 하더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합니다. 자, 최단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해도 2년. 그런데 2년 미만을 누구는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자, 이게 뭔가 한번 봐요. 7판.
자, 주택에서는 최단위 몇 년이야? 2년인데 1년으로 서로 정한 거야. 기간을.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임차인은 몇 년 주장하면 돼? 2년 주장돼? 미만은 될까 안 될까? 임차인은 두 개 다다. 임대인은 요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 임차인이 지금 내가 이사 아파트에 입주해야 된다. 그럼 1년만 정하면 돼. 그럼 1년 주장하든지 2년 주장하든지. 2년 미만을 정했을 때입니다. 상가도 똑같아. 상가는 최단위 1년인데 1년 미만 정하면 임차인은 두 개 다, 임대인은 그래도 1년 되는 거야. 요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 무선갱신, 법정,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으로 갑니다. 몇 년 간다고? 2년. 그때 누구만 해지 통고해? 임차인만. 몇 월? 3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요 기간은 상가에서는 계약갱신 요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 있어요. 자, 점검 됐고 20분의 1, 5%입니다. 5%.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택은 이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는 차이점만 정리하면 돼요. 자, 상가 볼까요, 이제? 먼저 차이. 첫 번째 봐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 그런데 첫 번째 상가는 적용할 때 뭐라고? 지역별로 요 금액 이하가 돼야 돼. 됐어요? 요걸 초과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상가는. 여기 차이다. 다시 아까 최우선 얘기가 아니고 적용할 때 주택은 금액 제한 없다. 상가는 서울이면 얼마? 9억. 과밀은 6억 9천. 69, 54. 광역은 54야. 69, 54. 6억 9천 54. 기타는 3억 7. 이걸 초과하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하면 상가는 적용 안 돼요. 근데 초과하면 안 되는데 되는 게 칠판. 여기 있네. 또 다시 적어놨죠 봐요. 상가 초과에도 적용되는 걸 어떻게 온다? 대, 권, 해, 개. 대가 뭐야? 대항력, 권, 권리금, 해, 해지권, 개, 계약갱신 요구권, 대권, 해계는 초과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또 칠판. 이 아까 9억, 6억 9천, 6구 54, 3억 7천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환산보증은 어떻게 계산한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여기 환산보증금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보증금이 2억인데 월세가 300이다. 이거 얼마짜리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월세 300 곱하기 100 하면 여기 3억이야. 5억이야. 그럼 5억이면 봐요. 기타 지금 적용돼? 안 되는 거야. 광역시는 되네? 5억 4천 이하니까. 안 되지만 대항력, 권리금, 해지권, 계약갱신 요건은 적용이 됩니다. 초과해도. 그걸 대권 해계라고 외우는 거야.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대권 해계. 다시 돌아가서 거기 첫 번째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소액 보증금은 둘 다 있는데 금액이 다르다. 좀 전에 주택은 뭐라고? 자, 1500씩 올렸댔지? 1억 6,500이면 5,500. 1억 4,500이면 4,800. 8,500이면 2,800. 7,500이면 2,500. 상가는 그대로입니다. 6,500만 원 이하면 2,200.
천차이 5,500이면 1,900, 3,800이면 1,300, 3,000이면 1,000. 요거만 바뀐 거야. 그 다음 계약갱신 요금은 2년에 1회니까 2년밖에 안 돼. 합해서 4년. 하지만 상거는 계약갱신 요금은 최초 포함해서 몇 년? 10년 갑니다. 10년. 그 다음 주택 임차권 승계는 당연히 주택에만 있고 상관없는 거지. 임차권 승계니까. 그 둘 다 100분의 5% 더 초과하면 안 돼. 올릴 때. 그리고 권리금은 주택이 없고 어디만 있다? 상가만 있어요. 권리금. 여기 주택과 상가 차이야. 자, 그러면 이제 상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적용 범위 벌써 공부한 거야.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이하. 대거 4개는 정리되고 그 이해는 글자마다 다르지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대항력은 주주가 아니고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이야. 이거는 그거만 다르지 아까 내용 똑같아. 그리고 요 계약갱신 요건도 최초 포함해서 몇 년 간다고? 10년. 그리고 6월에서 요거는 1월이야. 2월이 아니고 뭐라고? 이거는 1월입니다. 1월. 여기 차이야. 자, 그 다음에 묵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권리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봐야 돼. 권리금 요거. 여기 상가에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 상가하면 뭐 공부해야 된다? 권리금. 자, 권리금. 자, 7번 봐요. 주인이 임대인이 있고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는 거야. 그러면 권리금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게 권리금 계약이고 요 두 명은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인 거야. 이해가 돼요? 다시 권리금은 누구끼리 받아? 임대인과 신규는 임대차 계약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자, 이 방해 사유 이게 아직 안 나왔다. 방해 사유.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는 4개 나왔다 벌써. 방해 사유는 안 나왔다. 교재는 어디 있어요? 538입니까? 자, 그래서 538에 2번 중간쯤부터 쭉 방해 사유입니다. 그 4가지 안 나왔으니까 야야 돼. 자, 7번 봐요. 누가 방해한다고? 주인이 방해하는 거야. 당연히 크게 나누면 2개입니다. 첫 번째는 권리금을 방해하는 거야. 권리금은 이렇게 주는 거야. 병파리가 을에게 주는 거야. 그걸 방해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방해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안 하는 방해야. 크게 나누면 그러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권리금을 자기가 받아 먹는 거야. 임대인 자신이. 두 번째는 권리금을 못 주게 방해하는 거야. 임차인에게. 세 번째는 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금 조금 전에 1, 2는 권리금에 대한 방해고 3, 4는 임대차 계약할 때 현저히 금액을 높이는 거야. 그럼 들어오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거야. 임대차 못 해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거 4개입니다. 7판. 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미 시험에 나왔다 이거. 답은 3번이었지. 몇 년 동안? 1년 6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요거예요.
방해 사유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방해하면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누가 누구에게 할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존속기간이 뭐라고? 임대차가 끝날 날부터 몇 년? 3년이에요. 몇 년? 3년. 자, 요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요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뀐 거잖아. 코로나 때문에. 여기 뭐라고? 폐업을 인한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겠다 그래, 해지. 그래서 임차인은 간접행위 필요 없고 집합 제한 줄 것이고 금지 줄 것이고 운영시간 제한도 포함. 총 몇 개월? 석 달. 그래서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아놔도 몇 개월 지나면 끝난다? 석 달.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준 거야. 왜? 장사를 더 이상 못해서 폐업하는데 그래도 기간은 남아있잖아. 그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해? 석 달 지나면 끝난대도, 그죠? 그 요건이 뭐라고? 집합 제한, 금지, 운영시간 제한 조치 포함이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뭐 9시까지 해라. 장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게 운영시간이고. 아예 하지 마라가 금지야. 학원 문 열지 말았어, 한때는. 그러다가 제한이 뭐야? 1m 간격 두고 빈자리 아직도 있지? 빈자리 표시 있잖아요. 그 한 칸 비우고 앉고 막 이래고 난리 났어. 그건 제한이지. 총 3개월. 폐업했을 때 해지한다. 간단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주택을 주라고 상가는 권리금 보고 다른 거와 구별. 자, 542. 집합금으로는 잠시 쉬었다 하겠어요.